안녕하십니까. 시민이 선택한 뉴스 시선입니다. 2월 24일 시선 세 번째 순서 헤드라인과 커버 스토리로 시작합니다. 몇 년 전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문재인 다운 계약서 논란. 2012년 11월 29일 대선을 불과 20일 앞두고 나온 채널A의 보도였습니다. 자막에는 논란이라고 적혀 있었지만 기사는 드러났다고 단정했습니다. 그리고 앵커는 이렇게 빈정거렸습니다. 다운 계약서 썼다고 장관들, 대법관들 다 떨어뜨리셨는데 다 본인들은 전부 다운 계약서 썼네요. 어떻게 이렇게 멀쩡하게 돌을 던질 수 있겠습니까? 이 보도는 오보로 판명났고 선거방송심의위로부터 경고를 받았습니다. 누가 이런 나쁜 기사를 썼을까요? 이명선 기자. 그가 최근 자신은 대리기자였다고 고백했습니다.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묵살한 채 선배가 얼굴 내밀고 써준 대로 읽으라고 했다는 주장입니다. 이렇게 기자의 반성과 고백이 나오고 대통령까지 무시로 조리돌리는 언론을 보며 세상이 바뀌긴 바뀌나 보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생각이 착각이란 걸 보여주는 사례가 이번 주 일파만파의 주요 뉴스로 선별됐습니다. 지난 월요일 중앙일보가 단독이라고 선전한 원정화 인터뷰. 간첩으로 조작되었다는 의혹이 오래전부터 제기됐고 자신이 가짜라고 말한 녹취록까지 보도됐던 바로 그 원정화 씨가 김정남 피살 사건을 계기로 간첩 출신 북한 전문가로 컴백했습니다. 같은 날 채널A는 원정화 씨를 스튜디오로 불러냈습니다. 중앙일보와 채널A뿐 아니라 웬만한 매체에서 원정화는 곧 간첩이었습니다. 김정남을 북한 여성공작원이 독살했을 것이라는 사건 초기의 추정에 꿰맞출 유사 사례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간첩 조작 사건을 추적 보도해온 뉴스타파 최승호 앵커는 김정남이 암살되자 또 원정화 씨를 팔아먹는 장사가 시작됐다고 비판했습니다. 포승줄 묶인 사진 한 장에 삼성 브랜드같이 100억 달러 날아갔다. 한국경제신문이 말하는 100억 달러, 11조 원짜리 사진입니다. 이 막대한 돈을 날린 게 이재용을 구속시킨 정치 탓이랍니다. 경제지와 조중동을 중심으로 이런 부류의 노골적인 재벌 편향 보도들이 우후죽순입니다. 이번 주 인터넷과 SNS에서 크게 주목받은 보도 사진입니다. 이 사진 속 기자는 권력자의 시선을 회피하지 않고 당당히 노려본 기자로 평가받았습니다. 기사로 다뤄지고 유명 지사 만평의 소재가 되기도 했습니다. 사실 당시 동영상을 살펴보니 서로 노려봤다 할 정도인지 의문입니다만 세상이 기자에게 요구하는 용기가 아주 대단한 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해줍니다. 기자의 용기, 취재 현장에서 권력자에게 주눅들지 않고 질문하는 용기, 윗선의 부당한 요구를 거부하거나 최소한 외부로 알리기라도 하는 용기,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 합니다. 그런데 이 정도 용기를 가진 기자의 목소리가 원정화 앞세우고 이재용을 두둔하는 언론사에서는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도 대통령을 매섭게 몰아붙이고 있지 않냐고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시쳇말로 박근혜 까는 보도는 더 이상 용기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번 주 커버 스토리 커버는 여기서 닫겠습니다. 시선대 포털은 일파만파의 시민편집단이 선택한 뉴스와 네이버와 다음 양대 포털의 많이 본 뉴스를 비교합니다. 많이 본 뉴스, 말이 좋아 그렇지 그 실체는 포털이 메인에 노출시킨 뉴스라 할 수 있습니다.
많이 본 뉴스 거의 대부분이 메인에 노출된 뉴스들입니다. 그래서 포털을 통한 뉴스 소비는 보여주는 대로 보는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시선대 포털 이번 주는 안희정 지사의 선의 발언 논란, 국정교과서, 삼성 관련 뉴스에서 비교점이 두드러졌습니다. 도혜민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선의, 선한 의지, 한 줄을 뜨겁게 달군 말입니다. 이 말은 지난 일요일 안희정 충남도지사의 부산대학교 강연에서 나왔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그분들도 선한 의지로 우리 없는 사람들과 국민들을 위해서 좋은 정치 하시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게 뜻대로 안 됐던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도 선의였다. 삽시간에 비난이 일었습니다. 안 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비유와 반어였다는 해명을 올렸다가 한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서는 소신이라고 했습니다. 문재인, 안희정, 좀처럼 충돌하지 않던 두 유력 대선 후보 간에 뼈가 있는 논쟁도 벌어졌습니다. 발언 사흘째, 결국 안희정 지사가 사과를 했지만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포털은 딴 세상이었습니다. 문제의 발언이 나온 일요일, 네이버와 다음에선 관련 뉴스를 전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대신 안희정 지사의 지지율 상승세를 강조하는 보도가 다음에 많이 본 뉴스 50위 내에 2건 올랐습니다. 그래도 다음에선 안희정의 선의 발언 이튿날 관련 뉴스가 3건, 사흘째는 2건의 기사가 많이 본 뉴스에 포진했습니다. 네이버는 문재인 안희정 논쟁 기사 1건, 안희정 사과 기사 1건, 이렇게 2건이 전부였습니다. 이에 반해 일파만파 시민편집단은 발언 당일부터 높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첫날엔 문제의 발언을 전한 연합뉴스 기사와 안 지사의 페이스북 해명글이 동시에 선별됐고 이후에도 꾸준한 관심이 이어졌습니다. 피크였던 21일에만 6건, 이번 주 중반까지 모두 15건이 올라왔습니다. 특히 15건 중 7건이 개인이 직접 페이스북에 입장을 밝힌 글이었습니다. 안희정은 선의 주체를 교묘하게 뒤섞었다. 처음부터 악의를 가졌던 사람들이 있다. 그런 치들에겐 적의를 품는 것 당연하다. 20세기 지성사를 정확하게 알지도 못하는 것 같고 내용도 별로 없다. 안희정의 선의로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회피하고 있다. 안희정의 사과가 성공신화의 알을 깨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논란을 봉합하거나 기계적 균형을 맞추기보다 분명한 입장이 지지를 받았습니다. 이번 주 일파만파 포털의 관심이 극단적으로 상반된 사안은 국정교과서와 삼성입니다. 일파만파 시민편집단은 국정교과서 연구학교로 지정된 경상북도 경산 문명고등학교 학생들의 목소리에 주목했습니다. 교육부가 문명고를 연구학교로 지정 발표한 지난 월요일, 시민편집단은 교육부의 발표 대신 문명고 학생들의 반대 집회 중계 영상 2건을 선택했습니다. 같은 날 포털엔 교육부의 발표와 학교 측 입장을 단순 전달하는 기사만 있을 뿐 반발을 다루는 기사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포털에서 만난 삼성 기사도 특별했습니다. 특히 경제지의 삼성 걱정이 두드러졌습니다. 지난 일요일, 다음에 많이 본 뉴스엔 삼성 비상 상황에 60년 역사의 공채가 불투명한 상황이란 기사가 올랐습니다. 이틀 뒤 네이버에도 비슷한 기사가 등장했습니다. 일파만파에선 이런 부류의 기사에 비판의식을 분명히 드러냈습니다. 일파만파 시민편집단은 포승줄 묶인 이재용 사진에 삼성가치 100억 달러 날아갔다는 한국경제신문 기사를 한심하다는 평가를 붙여 공유했고 삼성 비호에 나선 경제신문발 기사를 비판하는 기사에 높은 지지를 보였습니다. 시선대 포털 도혜민입니다. 기자가 쓴 기사보다 더 뉴스다운 시민의 뉴스평을 전해드리는 시선 말씀이 뉴스에 달라 순서입니다. 시선 말씀은 일파만파에 올라온 내용 중에서만 선별합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구속자들은 한 명을 지목합니다. 국정농단 사건 구속자들 사진을 모아 한 명의 얼굴을 표현했습니다. 그 한 명은 박근혜 대통령입니다. 구속자들, 나아가 이번 사건 관계자들이 박근혜 대통령을 정점으로 움직였고 결국 가장 무거운 책임은 박 대통령이 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일베는 우리의 이웃이다. 최근 방영된 MBC PD수첩의 탄핵 불붙은 여론전쟁 편에는 이른바 태극기 집회 참가자들의 목소리들이 나옵니다.
계엄령을 선포해야 한다. 지금은 전시다. 빨갱이들이 뒤집어 엎으려 한다. 이런 식입니다. 박용택 씨는 일베는 우리의 이웃이라는 말로 곳곳에 스며있는 극단적이고 비상식적인 생각들을 지적했습니다. 얘들에겐 너무 어려운 고차 방정식이다. 일부 극우 성향 대화방에서 이른바 역선택 동료글이 나돌고 있습니다. 민주당 경선에 참여해 상대적으로 만만한 후보를 선택하자고 하지만 누가 만만한지 갈피를 못 잡고 문재인을 찍자, 안희정을 찍자 의견이 분분한 상황입니다. 이를 꼬집은 글입니다. 악마의 제도, 노동자와 노조 탄압 수단으로 악용돼 온 손배 가압류를 일컫는 말입니다. 지난해 손배 청구액이 1,600억 원이라고 합니다. 노동 3권에 보장된 쟁의에는 손배 가압류를 할 수 없도록 노조법을 개정하자는 입법 청원, 이른바 노란봉투법 청원이 진행 중입니다. 시선 말씀이었습니다. 이번 주 일파만파에 선별돼 올라온 영상들은 대부분 극우 성향의 친박 세력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춘천에서 이른바 김제동 촛불 집회가 열렸던 날 맞불 성격으로 열린 친박 집회에서 주최 측이 참가자들을 무대에 올려 김제동에게 욕을 하게 하는 상황. 날씨가 굳은 건 촛불 집회 막으려고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이라는 MBC 아나운서의 발언. 친박 집회의 몰상식을 기발한 방법으로 알린 아프리카TV BJ의 현장 중계를 시성 영상으로 축약했습니다. 보시겠습니다. 자, 김제동 욕할 시간 주겠습니다. 네, 욕하세요. 야, 김대중이 개새끼 내 앞에 나타나면 눈가를 뽑아서 부엌방에 갖다 던져버리겠다. 씨앗말려봐. 아유, 이런 얼굴도 못생기게 마음도 참 뭐같이 생겼더라고. 그래서 내가 오늘 김제동이 뭐같이 털으러 왔습니다. 그리고 딱 하나 밝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는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그리고 우리와 의견이 다른 사람들을 증오하거나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인 것이 아니고 증오는 저들의 것이고 사랑은 우리의 것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날씨 이렇게 굳은데 어떡하냐, 하필은 1년이나 그러는데 저는 잠깐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오늘은 비 와서 촛불 집회 못하겠다. 촛불 집회를 막으려고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사모가 동시에 출연했어요, 여러분들. 계엄령을 선포하네요. 박사모가 동부천에 출연했습니다. 계엄을 선포하라. 언제는 주의하라. 아줌마 잠깐 나안 척해. 아줌마 잠깐 나안 척해. 하야라! 박근혜! 하야라! 하야라! 박근혜! 하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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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하야라! 박근혜를 하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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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색하라! 하야라! 하야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6일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트럼프의 오만이 유감없이 발휘된 회견이었습니다. 이를 영상으로 전한 KBS는 낯설지 않다고 소개했습니다.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자들의 모습은 많이 낯설었습니다.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Ladies and gentlemen,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Thank you very much. Can I just ask you, thank you very much, Mr. President. Where are you from? BBC. Okay. Here's another beauty. Here's another beauty. It's a good line. Impartial, free and fair. Yeah, sure. Just like CNN, right? Hey, let's see, I want to find a friendly reporter. Used to say it was John. Are you a friendly reporter? Watch how friendly he is. Go ahead. There are people who are committing anti-Semitic acts. Okay, sit down. I understand the rest of your question. So here's the story, folks. Number one,
I am the least anti-Semitic person that you've ever seen in your entire life. Number two, racism. The least racist person. People running as a Republican, people running as a Republican. Quiet, quiet, quiet. But let me just tell you something, that I hate the charge. I find it repulsive. So you should take that instead of having to get up and ask a very insulting question like that. BBC, Mr. President, in your conversations with, include are you who? going to include the Congressional Black Caucus and the Congressional Well, I Hispanic would. Caucus? I tell you what. Do you want to as set well up as the on meeting? Do CBC? you want to set up the meeting? Are they friends of I'm yours? just a reporter. No, set up the meeting. I know some of them, but I'm sure Let's they're go. watching Set up right a now. meeting. I would love to meet with the Black Caucus. To the office, he was a very strong opponent. The news is fake. Do you mean that Who they did are I say under... is not good? No, when I read off the three mistakes Wait. I know who you are. Just wait. I'm just telling you. You know, you're dishonest people. Used to say it was John. Are you a friendly reporter? 언론사의 보도국장, 편집국장이 있다면 시민이 선택한 뉴스 시선에는 시민 편집장이 있습니다. 보여주는 대로 보고 들려주는 대로 듣는 소비자가 아니라 직접 판단하고 골라서 공유하는 뉴스 감별사. 뉴스 보는 눈이 밝은 시민을 시민 편집장이라 부릅니다. 일파만파의 시민 편집단 가운데 주목받고 있는 시민 편집장을 초대해 그의 시선을 마주하는 시간, 나의 시선. 세 번째 손님으로 페북계의 원펀맨 윤가피 씨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페북계의 원펀맨이라고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본인 소개 직접 간단히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윤가피입니다. 저는 온라인 비즈니스를 작게 하나 하고 있고요. 정치신세계라는 권갑장의 정치신세계라는 팟캐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 정치신세계 시작한 지는 얼마 안 됐잖아요. 예, 한 2달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는 안 올라온 것 같아요. 저희가 지금 자숙 기간이라서 한 주 정도 쉬고 있습니다. 자숙할 일이 있었습니까? 네, 자숙할 일이 하나 있었는데 저희가 좀 청취자들하고 좀 싸우고 댓글로 또 실언들도 좀 하고 해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핑계 삼아 쉬시는 거죠? 네, 그렇죠. 오늘 녹화 끝나고 멤버들하고 같이 워크숍 하면서 심기일전하기 위한 노력을 나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은 방송 빨리 올려주십시오. 네. 제가 페북계 원펀맨이라고 한 거는 쓰시는 프로필 사진에 그 캐릭터가 들어가 있어요. 원펀맨이라는 캐릭터죠. 간단히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많은 만화나 이제 애니메이션에서 히어로들의 특징이 있는데 저한테 가장 와닿았던 그 히어로거든요. 어떤 면에서 그렇습니까? 애가 좀 무기력하고 시니컬하면서도 싸울 때는 집중해서 한 방에 괴수들을 제압하는 그런 캐릭터입니다. 저도 이제 전직 카피라이터 출신인데 카피라이터나 한 줄 승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한방 승부를 하는 원펀맨과 저를 좀 투사한 그런 기획이었죠. 예. 윤가피 씨 페이스북 친구분들께서는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 거예요. 그렇죠? 예. 제가 이 원펀맨이라는 캐릭터 나름대로 좀 조사를 해봤는데 이래서 쓰시는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취미로 히어로를 하고 있는 사람. 그렇죠. 페이스북이 본업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취미죠. 그리고 한 방의 상대를 허무하게 끝내버리는 히어로. 또 특유의 빈정거림과 나른한 대응 방식. 이 부분에서 사실 똑같아. 그렇구나 싶었어요. 그러나 그 비결은 사이타마라는 이름의 원펀맨 머리가 없더군요. 민둥머리인데 비결은 민둥머리가 될 정도의 꾸준한 반복 훈련이 있었다. 네, 맞습니다. 나름대로 글을 얼핏 보면은 쉽게 쓰시는 것 같지만 다 내공이 있으신 거예요. 맞습니다. 굉장히 열심히 써서 쉽게 쓴 것처럼 이렇게 허점을 만들어서 내보내는 거죠. 얘가 대충 써도 이 정도구나. 이런 느낌을 주려고. 제 타임라인에 가서 보니까 기사를 링크 거는 것보다 직접 쓰시는 그런 비중이 더 높은 것 같아요. 네네. 하루에 몇 건 정도나 쓰십니까? 제가 포스팅을 포라는 단어를 써서 제가 113포의 원칙을 꾸준히 지켜오고 있었는데 선거철만 되면 미쳐버리는 거죠. 선거철에 되니까 제가 그래서 10포 하루에 10개만 포스팅하겠다. 이렇게 나름 원칙을 지켜왔는데 10개 가지고도 모자랍니다. 그래서 한 1일 20호 정도는
특정 이슈가 터졌을 때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글을 직접 쓰기 위해서는 뉴스를 많이 일단 봐야 될 것 같아요. 많이 봐야죠. 네. 어느 정도나 뉴스를 보는데 할애하십니까? 하루 종일 보죠. 네. 업무 전폐하고 하루 종일 보고 있습니다. 네. 진짜요?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따봉 많이 받으려면 많이 봐야죠. 그러니까 스스로를 따봉충이라고도 말씀하시던데. 네. 근데 그게 돈이 되는 일은 아니잖아요. 언젠가는 돈이 되지 않을까? 미래 가치로서. 그럼 정치 신세계는 그 첫발입니까? 그런 편입니다. 근데 정치 신세계를 하면서 그 제가 이제 아이디어, 그러니까 발상이 있으면은, 주장이 있으면은 좀 신선하다 싶은 것들을 그 페이스북에 먼저 적고 그 팟캐스트에서 말하면은 좀 뉴스성이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즘 페이스북에 좀 말을 아꼈더니 랭킹이 우수수 떨어지는 현상이 보여서 그게 좀 안타깝습니다. SNS 하다 보면 뭐 저도 그렇습니다만 논쟁적인 사안은 부담스러워요. 네. 말을 아끼게 되고 가급적이면은 뭐라고 할까 휘말리지 않고 싶은 그런 속성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굉장히 용감하게 논쟁에 뛰어드시는 편인 것 같아요. 아, 그건 저한테 정말 의외의 질문이신데요. 예. 저는 지금 제가 온라인에서 글쓰기 하는 모토가 인자무적입니다. 저는 10명이 제 글을 좋아해도 한 명이 싫어하는 게 그렇게 싫어요. 네. 그래서 저야말로 적극적으로 논쟁적인 이슈는 피해가는 편인데 그렇게 보이신 이유는 아마 이런 특성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굉장히 정파적이고 당파성이 강한 사람이고 진영 멘탈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논쟁적인 이슈는 또 피해가는 성격이 있는데 제 진영이 공격을 받으면은 방어전 차원에서 출동을 해서 그때는 제 뭐 팬이 떨어져 나가고 또 패절이 속출하더라도 열심히 뛰어드는 편이긴 합니다. 그리고 이슈가 딱 끝나면 쏙 들어오죠. 그래도 결과적으로는 논쟁에 참여를 하시는 거잖아요. 방어의 의도든 어떻든 간에. 논쟁이 선거 기간 항상 많이 터지니까 제가 그렇게 쌈딱으로 보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나 처음부터 공세적인 입장은 아니다. 그렇죠. 저는 항상 방어전 차원에서. 그러니까 진영이 공격받으면 못 참죠. 그렇다고 해서 그 뭐 없는 명분을 붙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나름대로는 본인 판단이 맞다고 생각하는 부분만. 만약에 내 진영이 받은 공격이 공격받을 만 했다라고 판단이 들면 어떻게 하십니까? 실드를 못 쳐주시죠. 왜냐하면은 그 사실 페이스북을 하는 것도 일종의 정치라고 생각해요. 근데 제가 가치 없는 논쟁에 휘말리거나 명명백백하게 나의 진영이 잘못했을 때 뛰어들어서 헛된 방어를 하다 보면은 저도 정치력이 깎이고 영향력이 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잘못한 경우는 확실히 잘못했다고 제가 먼저 선제적으로 말했으면 말했지 안 될 일을 갖고 매달리는 편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본인이 지지하는 진영이 공격당했는데 공격당할 만하다. 그랬던 사안이 최근에 있었습니까? 넓게 진영을 본다면은 최근에 안희정 지사의 선의 발언 같은 것들이 쉴드 쳐주기 좀 어려운 그런 이슈라고나 할까요? 그런 일들도 있죠. 네, 알겠습니다. 지금 안희정 지사 얘기를 해주셨는데 정치를 바라보는 시민 또는 뭐 정치 평론을 주로 하시니까 정치 평론을 하는 입장에서 안희정 지사의 우클릭 행보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세요? 어떠세요? 이 부분은 뭐 효과가 입증되어 왔으니까요. 그 반기문 후보 사퇴했을 때 그 어디로 갈지 모르는 표심들이 대연정 발언이라든가 뭐 협치 같은 발언들에 많이 쏠린 게 사실이고요. 실제로 보수 정당 지지자들 분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이번은 민주당 경선 자체가 하나의 대선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확고하게 쏠리고 있다는 현상을 볼 수가 있어요. 뭐 이를 통해서 민주당 외연 확대가 된 것도 사실이고 그 우클릭 행보는 분명히 지지율을 올리는 데 도움이 된다고 보고요. 다만 우방 한계선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우방 한계선에 지금 살짝 걸려서 심판 혹은 평가를 받고 있는 그런 양상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확장하기는 힘들 것이다. 여기 정도가 우방 한계선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민주당 내에서 일단 경선을 승리해야 그 경선에서 이겨야 대통령 후보로 출마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경선이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보고 있고 그럼 지금 말씀하시면 우방 한계선에 다다랐는데 문재인이란 벽을 넘을 수 있겠습니까? 그게 참 딜레마잖아요. 그러니까 그 선을 잘 타는 게 고도의 정치 공학이고 예술이잖아요. 근데 그 선을 넘었을 때는 그
보수 진영으로부터 받는 표보다 집토끼, 그러니까 집토끼에서 무너져 내리는 게 더 위험해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산토끼들은 항상 단순하지가 않아요. 집토끼가 무너져서 신망을 잃었을 때는 산토끼들도 같이 도망가는 현상이 생깁니다. 저 사람은 내가 전략적으로 지지해줄 가치가 없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렵겠지만 그 선을 지키는 것이 결국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네. 안 그래도 안희정 지사는 현재 지지율이 매우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선을 잘 유지하는 게 제일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더 나가는 것은 위험해 보인다. 네, 위험해 보입니다. 자, 좀 심각한 얘기는 요쯤에서 접고요. 네. 우리 나의 시선 코너에서 네. 꼭 거치셔야 되는 순서가 있습니다. 네. 5가지 질문을 드릴 건데요. 간단하게 단답식으로 단답식으로요? 결론만 내주시면 됩니다. 네. 우리 출연자의 예지력을 테스트하는 질문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자, 민주당 경선 뭐 이미 거의 말씀하신 것 같긴 하지만 한 번 더 확인해 주시죠. 민주당 경선 결과 누가 1, 2를 차지할 것이며 결선 투표를 거칠 것인가 안 거칠 것인가? 문재인이다. 네. 결선 투표는 없다. 네. 자유한국당 후보는 누가 될까요? 자유한국당 후보는 홍준표 봅니다. 아, 그래요. 자,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후보 단일화 가능성 있습니까? 요거는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일단 답부터 말씀해 주시고.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왜요? 네. 이거는 그 후보의 의지, 대선 후보들의 의지와 당의 의지가 조금씩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대선 후보의 의지는 상대방 지지율을 잡아먹어서 내가 좀 더 성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분명한 동기가 있다고 보고요. 당 입장에서는 대선 후보로서 완주를 해서 어느 정도 일정한 성과를 얻은 후보가 있어야 그 구심점으로 다음 총선에 승부를 걸어볼 만하거든요. 네. 근데 잘못하면은 도박이 되는 거죠. 50% 도박인데 날려버리면은 대선 후보도 없는 정당이 돼서 깃발이 없는 상태가 되기 네. 때문에 그 동기가 매우 약하다고 생각하고요. 또 그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는 완주를 하는 것 자체가 목표일 수 있습니다. 저번 대선에서는 완주를 못했기 때문에 낙마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시뮬레이션 돌려봤을 때 결과는 군불은 많이 떼지지만 결과는 성사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알겠습니다. 예. 자,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심판의 모습을 드러낼 것인가 안 드러낼 것인가 지금 뭐 분분한데요. 어떻게 네. 보세요? 탄핵 심판에 마지막에 등장해서 이분이 약간 깜짝쇼 좋아하는 성향이거든요. 네. 약간 예전에 김영삼 대통령 비슷한 풍모가 있어요. 깜짝쇼를 한번 보여주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네. 최후비 언론에서 보수층을 집결시키는 달콤한 워딩을 좀 하지 않으실까. 나온다. 네. 예. 그리고 모든 질문에는 묵비권을 행사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이건 금방 그 판명이 됩니다. 그럴 가능성의 50%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조금 그 뒤로 빼셨는데 하여튼 출석한다. 네, 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 하면 재밌게 따로 바꾸겠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결국 구속된다, 안 된다? 사필귀정이죠. 구속이 될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 5가지 이 답변을 명쾌하게 해주시긴 했는데 네, 어떤 그 성적표를 받으실지는 모르겠습니다. 다 맞을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예. 그 따봉충 아까 말씀 잠깐 했는데 이 따봉이 좋아요를 따봉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페이스북에서 쓰는 용어죠. 네. 본인 기록은 어떠세요? 제일 따봉이 많이 붙은 게시물 기억하세요? 예, 제일 따봉이 많이 붙었던 거는 지난 그 촛불 전국에서 제가 썼던 글이 제목이 뭐냐면은 촛불 집회에 처음 참가하시는 분들을 위한 지침서라는 글을 썼습니다. 네. 저는 이거 올리는 순간 분명히 대박이라고 예견을 했는데 그 출판 시장에서도 인문서들이 제일 많이 팔리지 않습니까? 예. 저는 되게 하드코어하게 정치 이슈 막 이렇게 파이팅하는 사람이지만 결국은 그 가장 큰 볼륨 마켓은 입문자들을 위한 글들이기 때문에 그게 좀 따봉이 많이 나왔고 한 7,000 따봉 나왔던 걸로 기억해요. 그래요? 예. 보통은 몇백 수준인가요? 뭐 그냥 점 하나만 찍으면 한 100 정도 나오고요. 따봉 달라고 제가 정중하게 부탁드리면 한 1000개 정도 나오고. 그래, 점만 찍어도 100개다.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역시 출연자들께 고정적으로 드리는 질문인데요. 참고하시는 계정이 있을 것 같아요. SNS 계정이. 그리고 또 추천해 주실 만한 계정 하나만 소개해 주세요.
프로 성격하고 맞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저는 설명충이라는 페이스북 계정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설명충이요? 네. 네, 이 충자가 자꾸 나오네요. 그러네요. 설명충이라는 계정은 네. 그 페이스북에서 일어나는 일들 말고요. 네. 좀 그 핫한 게시판들, 커뮤니티에서 일어나는 재미있는 사건들, 전설적인 사건들, 그리고 신조어들 탄생 배경 등을 아주 친절하게 설명해주는 계정인데요. 네. 40대 이상 분들은 그런 20대, 30대들의 온라인 문화를 잘 몰라요. 그리고 아주 뜬 키워드들이나 그런 유행들에 대해서는 인지를 하게 되지만 그 깊은 의미를 잘 모르기 때문에 20대, 30대들하고 소통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예. 그래서 그 설명충을 따라다니면서 요즘 어떻게들 노는가, 그리고 신조어들의 탄생 배경은 뭐고 어떻게 활용하는가에 대해서 배운다면은 좀 더 상대할 수 있는, 소통할 수 있는 계층이 넓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시민편집단 활동도 더 왕성하게 해주시고 또 정치 신세계에도 좋은 뉴스 많이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탄핵 심판 거의 다 왔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재판정에 나갈 것이냐 아니냐 이것 하나가 남았을 뿐입니다. 이 변수도 헌법재판소의 결론에 영향을 미칠 여지는 거의 없어 보입니다. 이제는 하야 발표 등의 막판 깜짝 쇼를 경계해야 하는 단계입니다. 박근혜 체제를 누려온 집단도 박근혜 이후를 준비하는 모습입니다. 탄핵이 결정되면 뒤로 숨을 것이라거나 적당히 타협하는 것으로 살 궁리를 할 것으로 본다면 착각입니다. 상고 출신 촌놈에게 정권 내주고 그들이 어찌했는지 기억해야 합니다. MBC를 청와대 방송으로 전락시켰다는 평가를 받는 자가 MBC 새 사장으로 선임됐습니다. MBC의 현직 기자, 현직 아나운서가 공개적으로 친박 극우 세력임을 인증했습니다. 수세에 몰렸을 때 보이는 최후의 발악이 아닙니다. 수장이 죽어도 싸우겠다는 결기라고 봐야 합니다. 한치 벌레에도 다푼 결기는 있다고 했습니다. 시선 이번 주 순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주 3월에 뵙겠습니다.